현재 시간 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에서 유스탁 대표,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장 SOS는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코스피 상승이 참 부러워하면서 봤던 코스닥이라면 오늘장은 코스닥이 2% 가깝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모처럼 훈풍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코스피는 저항인 3,000을 넘겼는데 네. 코스닥의 저항인 1,000은 언제쯤 넘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맞아요. 코스피랑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좀 있는 것이지 코스닥도 조정 없이 계속해서 995포인트까지 올라왔었고 최근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오늘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는 연중에 1000포인트 돌파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지금이 고점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코스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은 더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대형주의 실적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의 실적도 올해 상당히 만만치 않게 좋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그 중소형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확인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됐든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됐든 또 최근에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본다라면 중소형주들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1000포인트 돌파는 곧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0포인트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맞아요. 지수는 사실 큰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내 종목들은 좀 뜨뜻미지근할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불만 소리 올려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시장의 주도주만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네. 지수가 올라도 내 계좌가 파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지 코스닥의 상승, 눈에 띈 종목들 체크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더 특출나게 상승폭을 좀 키워가 나가는 것이 결국 이제 애플카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GM하고의 어떤 그 협업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반도체 OLED 시장을 좀 버릴 수는 없죠. 특히 이것들이 자율주행하고도 같이 묶이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OLED 이런 쪽에 상당히 더 같이 동시에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한다라면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좋아요. SM이든 키스트든 이런 J 콘텐츠들이든 어쨌든 약간 엔터주들 그러면서 약간 제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좀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제약바이오도 모처럼 다 같이 올라주고 네. 있는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공매도 연장 여부가 검토 중에 있는데 네. 당정협의회에서 연장될 것 같다라는 뉴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도 오늘 제약바이오의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약간 중소형주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었던 그렇죠.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특히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작은 그 매도 물량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 자체도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오늘 상승 요인으로 또 공매도 이야기도 꼽아주셨고요. 그럼 코스닥의 향후 전망을 짚어볼게요. 앞서 연내 1000포인트 달성은 기정사실화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꼭 내 포트 안에 가져가야 되는 코스닥의 대표적인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 네. 그냥 업종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업종에서 이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강한 섹터가 연중 내내 강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그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해야죠. 반도체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지만 약간 시스템 반도체가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강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약간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시대가 올해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거, 특히 뭐 전자결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온택트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시스템 반도체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 이야기도 잠시 후에 짚어볼 테니까요. 이번엔 종목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예요. 오늘 마침 또 상황실에 약간 설설설이 많은 게 이제 기아차 관련된 거 제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LG전자 먼저 볼게요. MC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다라는 루머가 있던데 네.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죠? 뭐 스마트폰 사업 부분 철수 가능성 네. 얘기가 좀 있는데 LG그룹 내에서는 뭐 철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 사업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어쨌든 매출기 따지면 2조 원 넘게 매출을 좀 보여주는 그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수 가능성은 실제로 낮다. 다만 사업부를 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신제품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약간 경쟁 업체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 업체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신제품 출시를 했다라면 지금은 그러한 것은 조금은 잦아들고 오히려 약간 ODM, 주문 생산 방식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럼 적자폭도 감소가 된다. 모든 사업부가 흑자를 나면 좋겠지만 네. 전체 그룹을 위해서라면 일정 부분 적자를 볼 수 있는 사업 부분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에는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사업을 철수하기보다는 일단 점진적인 축소, 그러면서 다시 후위를 좀 모색하는 전략을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MC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가 정말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LG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 대표적으로 항상 꾸준히 캐시카우 역할하면서 기존의 강자 역할을 맡고 있는 가전은 LG다. 그쵸. LG전자. LG 가전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모터도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애플카는 물론 여러 전장 업체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있거든요. 향후 성장성은 충분히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네. 뭐 가전 쪽은 뭐 LG가 독보적이죠. 네. 삼성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이미지 자체가 LG가 삼성을 좀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최근 실적을 상당히 떠받쳐줬고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면 작년에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전 수요가 상당히 그러니까요. 났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발생한다라면 글로벌 가전 회복 수요에 대해서 수요 회복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카입니다. LG전자가 지금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썩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여러 가지 좀 계획 구상을 잡아놨던 것들이 조금 밀리면서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내부자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애플카랑 협력을 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생산 라인에 다 있다는 것이죠. 기업이 어떤 거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고 리스크가 들어가는 게 생산 라인이거든요. 생산 라인을 딱 만들었는데 제품 판매가 안 되면 그거 다 고정비 손실을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생산 라인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갈 것이고 수익성은 성공을 한다면 더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뭐 생산 비용 대비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LG전자의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더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 12월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16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가격 전략을 세워볼게요. 보유자들은 계속 들고 가고 신규 접근은 가능할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뭐 LG전자는 뭐 12월 전에도 뭐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애플카 얘기는 저도 뭐 몰랐었던 얘기고 어쨌든 그로 인해 상승한 다음에 이게 만약에 루머라면 그렇게 뭐 좋은 확실한 게 아니었다면 주간 조정이 나왔겠죠. 근데 네.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세 기간 조정이 나왔던 얘기는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려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 가능하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20만 원의 그 가격 상승까지도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LG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왜 갑자기 제주은행이 핫하지? 하고 보니 네이버의 피인수설이 있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사측의 입장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나온 상황은 어떤가요? 뭐
두 기업 모두 네. 사실 무근이다. 아직은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고 있죠. 네. 특히 네이버가 오늘 왓패드인가요? 캐나다에 있는 웹툰 웹소설 기업을 인수 이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또 맞물리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이버는 당장 일단은 아니라고 했고요. 제주은행 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주은행의 의견을 들을 게 아니죠. 제주은행의 최대 주주가 신한은행이에요. 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한 7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쪽에서의 흐름이 중요한데 뭐 거기서도 보면은 뭐 아직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소식 루머가 나오는 것은 네이버가 최근에 계속 좀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좀 고리가 약한 것이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웹툰이라 그랬든 전자페이 결제가 됐든 쇼핑이 됐든 이런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플랫폼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아닌데 금융은 플랫폼이 없거든요. 카카오처럼 카카오뱅크라는 이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쪽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좀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제주은행 인수 얘기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은행이 이제 1월 들어서 이런 인수설, 피인수설 때문에 주가가 야금야금 올랐다고 어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혹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의 경우에는 금융 사업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는 네. 셈이 그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이버 앞으로 금융 사업 확대는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금융 사업 부분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지금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 기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를 좀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전략적 제휴는 가능하겠지만 네. 카카오처럼 아예 플랫폼, 은행이라든지 뱅크 서비스라든지 증권 서비스를 직접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가 진행하고 있는 게 미래에셋, 대우 미래에셋 증권하고의 어떤 금융적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또 보험회사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좀 제휴를 맺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전략적 제휴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페이 쪽을 좀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냐면은 네.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카오뱅크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본인들이 리스크를 안고 이미 후발주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하고 시너지 효과, 협력하는 관계에서 가면서 본인의 사업 영역을 좀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좀 더 저는 현실성이 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그 금융 플랫폼 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직접 플랫폼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계 서비스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에 제주은행의 경우에는요, 장 초반의 경우에는 사실 무근임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7% 넘게 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개미들이다라는 뉴스도 봤는데 사실 저는 이걸 개인 투자자들에게 탓을 돌리고 싶기보다는 이런 찌라시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잘 그쵸. 모르고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 물리셨을 테니까요. 제주은행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일단은 뭐 두 기업 모두 네. 일단은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 당장 우리 사실은 합병하기로 서로 인수하기로 했어요라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좀 단기 매도 관점에서 다만 제주은행이 계속해서 그 전부터 약간 매물 매각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대 주주가 신한지주이기 때문에 신한지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다라면 신한지주가 굳이 뭐 제주은행을 매각할 정도의 뭐 악성 사업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라면 저는 뭐 여기서 특별한 신규 M&A 이슈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중립으로 매도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원이 가입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네. 오늘 좋잖아요. 네. 뭐 리노공업, 네페스아크, DB하이텍도 또 올랐고 반도체 열풍이 오늘장에선 중소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 랠리는 여전히 뭐 업황, 슈퍼사이클 그 이야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뭐 그거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네.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그것을 반증시켜주고 있죠. 최근에 디램 가격도 상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좀 진입을 좀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지금이 최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본다라면 IT 업황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또 그런 부품주들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니가 EPS를 포함한 오늘 반도체주들이 오르는데 앞서 꼭 담아가야 되는 중소형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메모리를 살까, 비메모리를 살까, 비메모리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까.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솔직히 뭐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하는데 둘 다 네, 좋죠. 둘 다 좋죠. 둘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디램 가격이 상승세를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 회복에 가장 최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장성은 또 무궁무진하다. 네. 이제 뭐 하이닉스도 이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이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뭐 실적만 본다라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겠지만 네. 그 실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오히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전기차가 됐든 또 요즘에 또 오늘 또 뜨고 있는 테마가 항공우주 관련된 맞아요. 테마거든요. 네. 이런 항공우주 테마가 됐든 가장 핵심적인 건 반도체예요. 근데 반도체인데 예전처럼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그 제품에 최적화된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왼손엔 메모리, 오른손엔 비메모리입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둘 다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체가 나오고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메모리,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은 비메모리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비메모리 쪽에서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원희가 EPS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보자면요. 지금 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9%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저는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 12월까지 상당히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세를 한 2달 정도 잘 줬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패턴을 갈 수밖에 없다. 저는 55,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 과연 원희가 EPS도 DBR텍처럼 계속 천장을 뚫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실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많이 이야기해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